뭐 아이오닉 5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번 주 핫토픽 넘버 원으로 해보죠. 바로 현대차랑 정부가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기를 깔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이름이 ePit이에요. 그러니까 ePit라고 하는 건 이제 그 F1에서의 피트스탑. 네, 뭐 F1이 아니어도 많이 쓰이는 단어죠. 이렇게 기나긴 로드트립 가다 잠깐 피트스탑. 고속도로에서는 그런 개념이죠. 결국 휴게소가. 하여튼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다가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뭐 물론 나중에 더 확장을 할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 외의 논란이 생겼어요. 여기에 첫 번째 기사에 보면은 어댑터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테슬라는 못 쓴다 라는 게 일단 골자고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충전 기준이 이제 이 충전기 그게 되게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뭐 대충 얘기는 들어서.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저 땅콩이님이랑.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그 충전 규격이 크게 4가지예요. 맞나? 4가지 거예요. 네 가지가 맞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CCS 타입 1이 있고요. 그다음에 CCS 타입 2가 있고. 흔히 DC 콤보라고 부르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밑에 이제 밑에 이제 급속 충전용 DC가 붙으면 이제 DC 콤보 타입 1,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차데모.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 쪽에서 그거는 밀고 있는 그건 것 같고. 왜냐하면 거의 일본 기업만 써요. 이 차데모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테슬라 슈퍼차저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콤보 타입 1일 거예요. 그래서 DC 콤보 타입 1이고 그다음에 뭐 현대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수입차 전기차들도 다 이제 DC 타입 이제 콤보 1을 쓰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유럽은 타입 2를 쓰는데 이제 뭐 그냥 생산 단계에서 이제 단자만 바꿔 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타입 1을 달고 이제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뭐 차데모가 있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테슬라고요. 자체 규격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현대차가 이거를 이제 어댑터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한 이유가 일단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이유예요. 왜냐면은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DC 콤보로 바꿔주는 어댑터가 있는 걸로 알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정식 거는 아직 전파 인증이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싸제죠? 지금은 그래서 싸제. 예, 그 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싸제가 있는데 일단 이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사실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게 아무래도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그냥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뭐 USB-C에서 라이트닝 바꾸는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대신에 이게 뭐 스마트폰 충전하는 거랑 이제 급이 다른 수준의 이제 그게 뭐 전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대나 이제 정부나 뭐 물론 현대 같은 경우는 당장 작년에 겪었고요, 문제를. 관련 문제를. 불라. 350kW까지 순간적으로 간다는데, 그게 안 와닿잖아요. 그게 뭐 아파트 한 동 수준이라던가, 순간적으로.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블루님이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힘든 게,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 공급량이 그거를 서스테인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기차 충전을. 그것 때문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전기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 오너들이 뭐라 했나 봐요. 이제 뭐 오너 전체라고 하긴 그렇고 카페 특정 카페 중심으로 반발을 했죠. 사실 그 카페라는 게 뭐 저도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수죠. 항상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렇듯이 이제 거기 보면 소위 말하는 네임드들인가요? 예, 고인물 항상 활동하시는 네임드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차 받기 전의 이제 인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정을 잘 모르고 예, 그러니까 차 받기 전에 이제 뭐 정보를 얻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정보는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 받기 전에 이제 열심히 눈팅하다가 보통 차 받으면 그때부터 잘 안 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렇고. 예. 저는 반대였는데 저는 차 받고 나서 카페 가입했. 뭐 하여튼 네, 그건 그래요. 네임드가 되시려는 건가요? 뭐 글쎄요, 나도 모르겠는데. 오. BMW 네임드. 뭐 제가 주로 활동하는 카페는 그 BMW에서 되게 BMW 운전자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튜닝숍이 있어요. 약간 튜닝숍이자 뭐 그런 이런저런 거 많이 하시는 분 거기 카페에 가입돼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건 그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환경부한테 엄청나게 민원을 넣었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일단은 뭐 이제 뭐 정부 사업에 이제 그 사기업이 이렇게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부터 시작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찌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그 미국의 페티션다 ORG처럼 이제 뭐 하도 뭐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뭐 참다 못해 이제 환경부에서 입장을 내놨나 봐요. 입장을 내놨던 게 안 그래도 우리가 이럴 줄 알고 테슬라한테 연락을 했다. 너네도 참여할래.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다른 회사들은 어차피 같은 표준 쓰니까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솔직히 현대가 열심히 해놓고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건데 테슬라는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그 고전류 상황에서는 그냥 어댑터를 쓰는 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테슬라한테. 그래서 너희들도 참여할래? 왜냐면은 너희들이 참여 안 하면 너네 이제 고객들만 손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대충.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답니다. 놀랍게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었대요. 예, 그래서 그냥 그냥 우리는 약간 그거죠. 우린 노력했어. 우리는 노력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가 이제 환경부가 그렇게 입장을 내놓자 그렇게 버로우를 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테슬라를 까야죠, 이거는. 네, 그렇죠. 테슬라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저희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스포츠차저가 잘 돼 있긴 한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일단은 이러나 저러나 공통적으로 만약에 급속 충전을 하고 싶다. 내가 뭐 고속도로 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님이 이제 대구를 내려가고 계신데 배터리가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슈퍼차저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급속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속도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예,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이제 슈퍼차저에 들러서 충전을 하로 다시 뭐 고속도로로 올라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래서 이제 아마 초반에 환경부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테슬라 사용자들이 반발했던 게 뭐 그런 그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그 슈퍼차저가 없는가?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 슈퍼차저를 만들지 않는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이제 불편했으니까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겠죠. 근데 그거는 뭐 그래서 휴게소는 사실 정부 자산 한국도로공사니까 그게 정부인가?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공사가 정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기업 땅이니까 그게 공기업 거기에다 테슬라가 마음대로 우리 슈퍼차저 지을게 이럴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공공의 그걸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의 차량만 충전할 수 있는 규격이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당연히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올라갈 수 없다 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뭐 현대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되니까 이제 초반에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고 이제 들고 일어났겠죠. 뭐 현대만 허락해 준다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것 같은데. 네. 사실 현대만 되는 건 아니죠. 네. 네, 뭐
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부지리로 되는 거죠, 다른 애들은. 그리고 표준만 따르면 현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예, 뭐 DC 콤보 표준만 따르면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리고 사실 뭐 테슬라가 뭐 이제 결국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그런 논란은 없겠죠. 뭐 할 말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뭐 또 현대 입장문을 보면 어댑터가 나와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테슬라가 현대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환경부가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해가지고 했으면 뭐 DC 콤보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이제 테슬라가 DC 콤보 어댑터를 정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를 이제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걔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안 한 건 테슬라 잘못이지. 그 불편함은 이제 유저들이 겪는 거고요. 네. 그 EP 입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하는 말이 어댑터는 KC 인증을 받아도 일단 원칙적으로 모두 불허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하는 말이 인증을 받더라도 그 어댑터는 유저들이 들고 다니는 건데 유저들이 그걸 온전히 안전하게 KC 인증 받은 상태로 잘 관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고전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정말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프로치하는 게 맞고요, 사실은. 네.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참 하여튼 그래요. 뭐 약간 테슬라 빼고 다 혜택을 받게 약간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게 될 것 같아요. 만약 결국은 이제 약간 이거는 이제 라이트닝과 USB-C의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근데 그거랑 차이점이라면 이제 뭐 라이트닝이랑 USB-C야 뭐 그냥 바꾸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단순히 동굴로는 안 되는 이. 근데 뭐 사실 갈아 끼는 것 자체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실제로 그 모델 S나 X처럼 초기에 도입됐던 거는 중간에 한번 포트를 바꿨거든요. 충전 포트를.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몇 달 안 팔렸으니까 그나마 좀 쉬웠던 거고 이제는 훨씬 그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죠. 10,000대, 2만 이제 원래 팔리는 것까지 하면 2만 대가 넘는 거를 갈아야 되는 거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충전 그 포트 보니까 엄청 작던데 안 들어가지 않나요? 잘못하면? 뭐 그 앞에 동굴 라이프 하고 뭐 하면은 들어갈 수는 있겠죠. 뭐 사실. 뭐 옛날에 저도 그 완속 충전기 그러니까 저 몇 년 전에 그 모델 3 빌려봤을 때 한 번은 슈퍼차지해서 충전하고 한 번은 이제 완속 충전기에서 한번 충전을 해봤거든요. 이제 그 어느 몰 안에 있는 완속 충전 해봤는데 그때도 어댑터가 있어서 어댑터로 해봤었어요. 그때 되게 그냥 엄청나게 느려서 그냥 포기했는데 아침 먹을 동안만 충전해야지 했는데 별로 충전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참 이러한 인프라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내연기관 차가 익숙하신 분들은 넘어가기가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